현춘, 잘 풀었어요? 아니요. 풀고 있어요. 자, 세봅시다. 자, 봅시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아유 김 빠졌다 이런 말 쓰죠? 아니요. 네. 그럼 흐름 끊길 때 이런. 진짜 김 빠지네. 김 빠진다는 말 쓰죠 평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콜라에 원래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부글부글한 이런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콜라 같은 경우 이제 막 이게 뚜껑을 연 채로 이렇게 오래 방치하게 되면 거기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뿌르륵 날아가고 그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먹으면 마탱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딱 맛은 있어요. 먹으면 이제 막 설탕물. 그냥 설탕물일 뿐인 거죠, 그렇죠? 네, 더 이상 그래서. 청량음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콜라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날아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이상해? 아니 잘 찍히고 있죠? 네. 그죠? 아무도 안 보고 있지만. 그렇죠. 이거 이 찍힌 거 이상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알겠죠? 이상 신호 뜨면 얘기해줘,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 콜라에서 이제 김을 빼는 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액체 알았어. 얘는 알았어. 첫 번째 1. 다시 이렇게 쓰자 이렇게. 액체요. 저는 액체 쓰시요. 자,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두실 건 1. 이것은 언제나. 자, 언제나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발열 반응입니다. 자,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자, 그럼 이제 발열이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해당 반응이 일어날 때 외부로 열이 방출됩니다. 이런 걸 이제 발열이라고 하는 건데, 요 액체 용매의 기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반응은 항상 발열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필기 노트 다들 있죠? 노트에 이 필기를 반드시 꼭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식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 주관식 답안을 쓸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써드리는 대로 주관식 답안을 쓰시면 답안의 점수가 아주 좋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필기, 내가 하는 필기를 계속 쓰고 따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필기를 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필기 굉장히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유나 알겠죠? 자, 그래서 액체 용매의 기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건 항상 발열 반응. 자, 그럼 이건 왜냐? 이것 때문입니다. 기체 분자끼리는 서로 거리가 멀어요. 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다는 게 그게 어찌 보면 기체의 정의일 수 있어요. 기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가 서로 간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그런 걸 우리가 기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멀리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없지만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아, 그런데 그 분자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자, 용해라는 말 알죠? 용해. 어디에 이제 녹여 들어갈 때, 녹아 들어갈 때 용해라고 합니다. 한자말로 하겠죠? 그래서 그 기체 분자가 물에 용해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그 분자와 H2O 사이에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인력이 나타나니까 그 기체 분자가 물에 녹게 되는 거란 얘기이기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력이 없다가 인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세 번째 1, 2의 과정은 그러면 뭐냐? 에너지적인 안정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적인 안정화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만큼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논리 과정을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유나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고 자식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죠? 외워. 자, 빨리 여기까지 쓰세요. 쓰세요. 썼습니까? 아니, 빨리 써. 아, 승현 다 썼어요? 또 안 썼어요? 아, 빨리 써. 현준 썼어요? 좋아. 야,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유나 좋겠네? 왜요? 끌려가요. 부산으로. 아, 끌려간다고요? 부산에 끌려가서 텐텐에 텐 뭐요? 텐텐이. 아, 특강이요? 네. 아, 진짜로요? 아, 여러분 특강 들어요? 내일만이 아니고요. 네. 금토일이에요. 아, 금토일? 네. 텐텐에. 아, 여러분이 특강 듣구나. 아, 알았어. 센터에 끌려가서 텐텐하는데 선생님도 오실 거예요. 내일 내가 가죠. 아. 내일 내가 특강인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내일 여러분들 오는 거야? 아, 여러분들이었구나.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봅시다. 좋아. 숙제 있나요? 글쎄요. 오늘 못 푼 문제는 다 숙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상당하겠네요. 네. 근데 내일까지 쓰면 아, 내일까지는 아니죠. 다음 주까지 우리 정규 수업은 다음 주니까. 아니 네. 내일은 특강이니까 별 외 수업이니까. 그럼 내일은 뭘 거예요? 또 비싼 거 해야죠. 센터는 더 넓어요? 응? 센터 한쪽은 더 넓어요? 강의실은 여기가 더 넓죠. 아, 내일 또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간다. 아이고, 보자. 그럼 여기에서 안 되지, 뭘 해야 되지? 내지 뭘 해야 되지? 까먹었어. 글쎄요. 아, 그치, 두 번째. 여러분 필기 기다리면서 쓰는 거 까먹었잖아요. 아, 진짜. 유나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1을 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2.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상 발열 반응이면 외부로 열을 내어 놓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저온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 자발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저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저온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해당 반응은 열을 더욱 잘 방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기체 용질이 액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발열이라고 했죠. 열을 내놓는다고 했죠. 그럼 열이 풀풀 나올 텐데 주변이 차가울수록 열이 잘 나오겠어요? 주변이 뜨거울수록 열이 잘 나오겠어요? 당연히 열이 더 잘 나오려면 주변이 차가울수록 열 방출이 더 잘 되겠죠? 물론 이거와 관련해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긴 합니다만 그 영재고 과학고 입시 과정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 아주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저온일수록 이 발열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바로 이제 용해도를 여기다 쓰자. 자, 이제 요 위에 지울게요.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는 다 썼죠? 그러면 3.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첫 번째는 저온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저온 조건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저온일수록 발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니까 저온일수록 기체가 액체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바로 고압 조건이에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뭐 물 같은 걸 준비하시고요. 자, 피스톤을 준비하고 여기에 어떤 기체 용지를 준비하자 이런 말이죠. 물이 용매일 테고요. 그럼 이때 얘를 고압으로 팍 누르잖아요. 팍 밟아 누르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저 피스톤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냥 기체 용질. 자, 이 물 용매 속으로 저 기체 물질이 아주 잘 녹아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라면 대략 몇 기압 정도로 가해주냐면요. 대략 한 4기압 정도로 압력을 가해줍니다. 그럼 한 4, 5기압 정도로 압력을 가해주면 우리가 먹는 그 탄산음료의 그 부글부글한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콜라에서 김 뺀다. 그럼 콜라에서 김 뺀다는 얘기는 이런 식의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대로 용해도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감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저온 반대 고온. 그 다음에 고압 반대 저압.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경험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냉장고 속에 들어있었던 탄산음료를 꺼내서 실온에 방치를 하면 탄산음료의 탄산이 막 우르르 빠져버리는 거 경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뚜껑이 닫혀 있을 때 탄산은 꽤 오래 유지가 되지만 뚜껑이 열렸게 되면 탄산은 금세 날아가게 되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저런 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죠? 근데 그런 답의 그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체가 액체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이라 그랬어요? 흡열이라 그랬어요? 발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꾹꾹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쓰세요. 쓰세요. 자, 쓰십시오. 자, 쓰세요. 쓰세요. 네, 뭐라고? 예, 쓰세요. 쓰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계산기 쓰는 거 상관은 없는데요. 그거 실제 입시에서는 못 쓰죠. 못 쓰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게 조심합니다. 자, 나 썼습니까? 썼죠. 아이고. 좋아. 자, 지운다. 자, 지우자. 우차, 지우자. 우차, 지우자. 자, 얘 지우면 어디 지우지? 자, 여기 지운다. 유나 지우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2업. 그래서 1번 콜라에서 김 빼기 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부력을 비교하래요. 부력 비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주어진 저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의 기울기가 뭘까요? 저 주어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바로 미르도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요 주어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보통 콜라가 됐건 저당 콜라가 됐건 사실은 무슨 그래프예요? 지금 다 안 그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림 잘 눈뜨고 보면 쭉쭉 만약에 외사표에서 그린다고 하면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관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비례관계라고 하죠? 비례관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자 바로 지금 x와 y 변수가 비례한다. 그러면 여기서 m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기울기를 할 텐데 그건 델타 y 오버 델타 x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이 y라는 물리량은 질량이고요.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질량이고요. 그 다음 저기에 있는 x라는 보시다시피 물리량은 뭐예요? 부피잖아요.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눴네. 아이쿠 이게 이제 바로 뭐다? 미르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미르도. 자, 미르도 보통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르도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밀도. 대난시요? density라고 하죠. density. 대난시요? 그래.
density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미르도를 보통 곳에 D라고 줄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보통.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보통 콜라의 미르도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저 기울기 1.08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단위는 뭐겠어요? 바로 그램 퍼 몰이겠죠? 아니, 그램 퍼 밀리리터겠죠? 그램은 여기 단위가 그램이고요. 그 다음 밀리리터는 여기 단위가 밀리리터고요. 뭐 많이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보통 콜라의 미르도는 요거. 그 다음 미르도는 미르도인데 저기에 있는 저당 콜라의 미르도는 그 기울기 0.94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숫자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보통 콜라가 이게 조금 더 고밀도고 여기에 있는 저당 콜라가 요거이 약간 저밀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우선 저 그래프를 저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부력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부력이라고 하면 꼭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뭐 물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묘하게도 영재고나 과학고 시험 그 나중에 학교 들어가시면 학교 내신 문제 즉 저런 간단한 물리학은 화학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뭐 화학 문제로도 물리 문제로도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 가시면요. 화학 시험에 물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라도 물리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나는 화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내 생각에도 자연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 잘 돼야 화학, 생물, 지구과학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이거 알겠죠?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줄 되겠어요? 준다? 안 준다? 에이? 자, 두 번째 부력. 자, 이놈의 부력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바로 대상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그것이 들어있는 유체의 미르도에다가 마지막으로 뭘 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뭘 곱하는 거예요? 유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곱하는 거예요? 뭘 곱해야 돼요? 부력의 정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피. 잠겨 있건 아니건 하여튼 뭐 잠겨 있건 말든 하여튼 부피. 뭐 그다음 뭐 그렇지. G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알겠죠? 자, 근데 이따 여기서 요 둘 요거도 달걀이고 요거도 달걀이라 그랬는데 문제에서 달걀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달걀은 똑같은 거라고 돼 있어요. 달걀은 똑같다고 돼 있으니까 요 잠겨 있는 대상의 부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고. 자, 그다음 저 둘 다 뭐 화성이 있어요, 목성이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둘 다. 저 둘 다 지금 어디 있겠어요? 지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 있으니까 뭐도 똑같겠어요? 이것도 같겠죠, 뭐. 그러면 뭐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요 밀도가 좌우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기에 있는 보통 콜라와 그 다음에 이 저당 콜라 요 밀도가 저 부력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부력이 어느 쪽이 더 크다? 당연히 요쪽이 부력이 더 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이 부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당연히 부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부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부력은 항상 또 어떤 방향이에요? 명심할 거. 바로 반중력 방향이죠.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때 막 화살표가 반대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렇죠,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뭐. 하여튼 됐죠? 요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3번 이키마스. 3번. 자, 3번 해볼게요. 자, 3번은 뭐냐면 이 콜라 두 개를 마구 섞었대요. 그래서 일반 콜라와 다이어트 콜라를 섞어가지고 혼합 질량이 19.5g, 부피가 20. 그래서 이제 두 콜라를 섞었다. 뭐 왜 성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때 자, 저당 콜라 부피를 x를 합시다. 그러면 보통 콜라 부피는 뭐 y를 하지요. 알겠죠? 근데 이 두 개 섞어서 전체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래요. 20ml.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또 동시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시에 19.5g이래요. 아시겠죠? 이때 저 x하고 y를 구해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실은 뭐예요? 특별할 것 없는 2원 1차 1방식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줄게요. 그 다음 솔루션 있으면.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솔루션 1 x 플러스 y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20ml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질량 보존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질량 보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부피가 x인데 미르도가 얼마예요? 자, 봅시다시피 x가 저당 콜라고요. y가 보통 콜라죠. 자, 그러면 저당 콜라 밀도가 0.94란 말이에요.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자, 곱하기 x. 그 다음 보통 콜라는 밀도가 1.08 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그 부피가 y예요. 그러면 밀도에다가 부피 곱했으니까 그게 질량이죠. 그게 뭐가 돼야 되겠음? 19.5g이 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x 더하기 얘를 이렇게 나누면 1.08 나누기 0.94 1.08 나누기 0.94 아니 뭐야 맞아? x 다시 이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나눠. 그러면 0.94 나누기 1.08 x 더하기 이거 y잖아요. 그럼 이 y 자리에다가 뭘 넣을 것이냐? y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지. 20ml 빼기 x. 그리고 1.08로 나눴으니까 19.5ml 나누기 1.08.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위에 줄게요. 줄게요.
그러면 뭐 좀 귀찮지만 x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저 x에 대해서 막 정리하면 그래서 x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20 곱하기 1.08 빼기 19.5 밀리리터 나누기 1.08 빼기 0.94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저 계산하면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얘가 똑 나눠 떨어집니다. 똑 나눠 떨어져서 어떻게 된다? 15ml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험 시간에는 계산기를 못 쓰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 뭐예요? 그래프요. 스코이. 그래프 3개예요. 좋아요. 됐다.